작은기업 사장의 도서관의 이국섭 작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자기 자신이 잘못을 하고서도 또 실수를 했을 때 사과를 할 줄 알아야 자기 자신이 발전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과라는 단어의 무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사회는 사과를 하는데 참으로 인색한 것 같습니다. 사과에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람이라면 함정 혹은 실수, 가오 등에 빠지지 않고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사람이기에 함정이나 실수, 가오 등에 빠지지 않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함정에 또는 실수, 가오에 빠졌을 때 잘 빠져나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함정, 실수 혹은 가오 등에 빠지지 않는 것은 타인의 계략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자신의 말실수라든가 행동의 실수 혹은 관계에서의 오류라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수습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수습은 곧 순발력 있게 해당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과라는 것은 자신의 품격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과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과라는 것이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주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라는 것은 결단코 자신과의 싸움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으로부터의 면탈만을 위한 것으로 잘못 오인하는 순간 그 사과는 해당 상황을 더욱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릴 것입니다. 사과라는 것을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외형의 모습, 결과적인 모습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과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일방향으로 흐르기 이전에 먼저 자신에게로의 치열한 자기 성찰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과야말로 상대방에게 대한 해당 상황의 함정 혹은 가오, 실수 등으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이 스스로 존엄함을 유지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자체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금의 우리 현대 사회는 그렇지 못한 것 같기에 너무도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하다못해서 구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도 스스로가 근시안적인 자세로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27개국 구글 지도에서 독도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내 검색 결과에서만 독도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고 구글이 진출한 다른 나라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으며 그 외에 나머지 나라에서는 암초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글이라는 기업이 과연 정보를 검색하는 검색 엔진을 제대로 만들었기에 역사적 사실이나 객관적인 평가도 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조처를 하는 것 역시
자기들 스스로가 딥러닝을 통하여 발전하는 검색 엔진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자기 성찰이 없는 자세, 이 현령, 비현령의 자세로 대한민국을 우물 안에 개구리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구글이라는 기업의 품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보도한 언론사로서 대한민국의 언론의 신뢰성을 대표하는 JTBC 뉴스룸에서도 사과라는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상황을 일으켰습니다. JTBC는 2019년 12월 9일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수익 배분 문제로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에 확인한 결과 뉴스룸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공식 입장을 내고 뉴스룸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 관련 입장차와 갈등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마치 방탄소년단이 당사와 심각한 분쟁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나아가 갈등을 조정하는 식으로 보도한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침묵하고 있던 뉴스룸은 일주일여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 내용은 해당 뉴스를 확인한 결과 소송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담당 앵커는 아울러 JTBC는 이 사안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일부 시설을 촬영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 너무 앞선 보도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사라면 스스로의 잘못된 기사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유감이 아닌 사과를 했어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유감은 마음에 차지 않아서 못마땅하고 섭섭한 느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사용할 만한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사과라는 행위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유감인이 하는 따위의 엉뚱한 단어로서 대체하는 양태가 너무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9년도를 돌아볼 때 한동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들썩였던 모 교수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상황도 유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민을 두 진영의 극단적인 분열로 만들어간 상황에 대한 해당 행위는 한때 대한민국의 최고위급 지도자로서의 또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던 사람이라면 본인의 주장대로 법적인 결과를 기다리는 자세는 내버려 두고라도 해당 사태를, 물론 원인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고 그 부분에서 정식적으로 국민에게 한마디 정도는 사과를 정중히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쌓아온 신뢰도를 바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위치의 대상들이 너무도 엉뚱한 양태를 보이는 것을 보면 정말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구글 정도의 기업 위상이라면 또는 JTBC 정도의 위상이라면 국정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위정자라면 보도는 보도대로 또는 정보 제공자라면 정보 제공자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최고 고위직의 공무원이었다면 국민을 위하여 보다 진중한 행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엉뚱한 대응은 그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윗상에 대한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를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사과하는 대신 유감이라는 표현은 혹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방식으로 애들로 잘못을 희석시키고 자존심만을 내세우고 있는 인상은 저만 느끼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스스로가 돌아보는 삶을 통하여 용기 있는 또는 사과할 줄 아는 우리가 된다면 좀 더 좋은 사회 또는 좀 더 나은 사회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호소를 하면서 수고지심을 느끼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